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면서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한일 양국 관계는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마 했는데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면 합의에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을 포함 온 국민이 아니라는데도 당시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였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여전히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간 제시했던 어떠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는군요. 아니, 일본이 그러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도대체 이분은 왜 이러는 건가요? 불가역적 합의가 아니라 이건 불가역적 굴욕입니다. 굴욕. 까도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서 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는데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틀 전인 2016년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들어갔다는 통일부의 발표는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청와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말 한마디로 5만 명이 넘는 근로자의 밥줄을 끊어버린 건가요?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말 진짜 실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 확실시되는 만큼 그에 걸맞도록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삶의 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쉼표가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여름휴가를 2주간 갈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여름휴가 2주라, 네, 말 그대로 꿈같은 얘기인데요. 다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길 바라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에 대한 공식 검토에 착수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도 세입 부담이 크지 않죠. 파리 부동산 대책에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게 들어가자 결국 정부가 고강도 압박을 예고한 건데요.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사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부동산 거품이야말로 청년과 서민의 눈물로 커가는 경제의 적폐 아닐까요? 보유세 개편이 그 적폐척산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청소년에게 콘돔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학교 보건소 등에 청소년을 위한 콘돔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정책 박람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청소년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마라, 피임 예방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 반대로 세금 들여서 청소년 성관계를 조장한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피임 교육이 아니라 책임 교육이라는 반발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콘돔 지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즉석 여론조사 해보겠습니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0951 또는 카톡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